오늘은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사등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와사등이 뭐냐? 그러면 또 이제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말로 또 이제는 번역이 돼요. 와사등이나 가스등이나. 그러면 가스등은 뭐냐? 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는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가스라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뭐 자기가 조종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런 심리학적인 어떤 범죄,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 또는 연극 또는 희곡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 내지는 원래는 연극이 먼저인데 연극에서 이제 나중에 영화가 되고 뭐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소재가 바로 가스등이에요. 가스등은 지금으로 보면 가로등 비슷한 거, 호롱불 비슷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이제는 와사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와사등 또는 가스등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밤을 묘사함으로써 가로등이 있는 거죠.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드러낸 작품이다. 와사등이라는 제목은 이국적인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도시적 가공물로 일몰, 해가 지는 것과 그 다음에 밤으로 귀결되어 절망을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허와 비애로 살아가는 당시대 사람들의 삶을 표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미지 위주의 표현으로 이 김광균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현란하면서도 황폐한 도시 문명과 그 속에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불안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1년과 5년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화려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단절과 소외를 느끼는 시적 화자의 우울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5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해 황망이 날개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문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겹구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길게 차단한 같은 하이픈을 사용해서 운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1년하고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는 수미상과 구조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눈에 띄는군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한, 이때 차단하는 무슨 가로막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차가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내지는 차디찬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등불이 차갑다는 것은 불빛이 희미한 이란 뜻일 거예요.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자, 빈 하늘, 빈 하늘이겠죠. 빈인데 빈이라고 글자 수를 늘린 시적 허용이 되면서 이거는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지만 이 하늘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라기보다는 공허한 화자의 내면 세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홀로 어디로 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는 화자가 될 것이고요. 홀로는 홀로죠? 시적 허용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시적 허용이 자주 쓰이고 있네요.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삶의 방향상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년. 1년은 현대 문명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
2연 보겠습니다. 긴 여름. 자, 요거는 하이픈 근건 또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뭐 시적 허용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렇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길게 늘려야 되니까. 자, 여름에 황망이 날개를 접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지는 거를 날개를 접는다라고 했으니 해를 새에 비유한 일종의 화류법이면서 시간의 흐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늘어선 고층 이꼴 황백한 묘석같이 늘어선 고층 건물이 원관념, 황백한 묘석이 보조관념. 이 묘석이라는 건 비석이야, 그지? 비석인데 그 비석같이 생겼대. 뭐가? 고층 건물들, 빌딩들이. 자, 여기서 우리는 근대 문명의 불모성을 보여주며 황량함이죠. 황혼에 젖었네. 날개를 접어서 이제는 저녁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저녁에 뭐가 나왔어? 이제 찬란한 야경이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야경이니까 이 빌딩들의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야? 빛나는 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 잡초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어? 헝클어졌어.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무질서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더군다나 같이 뭐뭐인 양 뭐뭐처럼 뭐요? 그렇죠.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사용해서 황량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think 사념이 뭐가 됐어? 병아리가 됐어. 벙어리. 사념이 뭐가 됐어? 벙어리가 됐어. 사념이 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벙어리가 됐다는 건 뭐야? 말을 해, 안 해? 안 해. 생각을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 한마디로 뭐야? 소통의 단절이죠. 고독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은 결국은 늘어선 고층과 찬란한 야경을 보면서 묘석 같다라고 생각하고 잡초라고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필이면은 비석이 뭐고 잡초가 뭐야? 이거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도시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은 황량하고 무질서하다. 이렇게 본 거죠. 3년 보겠습니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자, 그러니까는 내 주변이 전부 다 깜깜하다는 거죠. 내 주변이 깜깜하니까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뭐야? 암담해. 근데 어둠이 스며든대요. 즉 시각이 촉각으로 돌려치게 되겠네.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심상이고, 그 다음에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나는 도시에 있어. 도시에서 뭐해? 아우성 소리를 듣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낯설은 도시야. 일종의 도시와 화자의 단절감이면서 그 아우성 소리에 까닭도 없이 뭐? 눈물이 흘러요. 슬픔과 절망이야. 즉, 왜? 낯설거든요. 낯선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비애감. 요게 3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4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군중 사람들은 뒷담하는데 나는 거기서 뭐야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가 된 느낌이 아닌 거죠. 일종의 군중 속에 있는 고독을 느끼면서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라는 게 뭐예요? 슬픔이죠. 슬픔이 뭐해? 무겁대. 한마디로 뭡니까? 무겁다는 촉각적 이미지. 비애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촉각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길게 느린 그림자, 이때 그림자는 화자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워. 왜 어두워? 비애를 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답답한 거야. 즉 한마디로 고독한 현대인의 어떤 슬픔, 비애를 그림자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것으로 회화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사연은 그렇죠. 군중 속에서의 고독과 소외감이죠. 5연 보겠습니다.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내 어디로 목적지 상실, 어떻게 방향 상실, 수단 상실, 슬픈 신호기, 무엇이 와사 등이 한마디로 방향도 수단도 없는데 떠나야 하는 슬픔인가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렸다.
1년하고 맞물리죠. 일종의 변형된 수미상관적 구조고요. 이러한 수미상관적 구조는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며 현대인의 단절과 소외의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또 하나 행의 배열의 변화를 주어서 현대인의 방향상실감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연 현대 문명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회화적이다, 주지적이고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감각적 심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방식.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시녀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시녀라를 마지막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픈 신호냐가 신호기.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런 변형된 수미상관 방식을 사용해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단절과 소외의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비유, 상징, 심상을 사용하여 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요, 시적 허용이에요. 허용이라고 했으니까 시적 허용. 어디? 차단한, 빈, 홀로 같은 거죠. 또 긴 여름, 길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적 허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화자의 정서, 단절감이라든가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운율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유. 자, 해를 뭐 했어요? 해가 어때? 날개를 접는데요. 그러니까 선이 갑자기 버드가 된 거죠. 하류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층 건물이 묘석 같고요, 야경이 잡초 인양해요. 일종의 치기법이죠. 즉 참신한 비유를 통해서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요 두 개죠. 빌딩을 비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밤 경치를 잡초라고 보는 것은 웬만한 아이디어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다음에 심상 볼까요? 심상 보면 차다라는 차가운이란 뜻을 했어요. 촉각이고요. 창백한 묘석이나 황혼, 그 다음에 찬란한 같은 경우는 시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미는 어둠은, 그렇죠, 공감각이죠. 그 다음에 아우성 소리는 청각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도시의 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이에요. 자, 차단한 등불이라는 것과 빈 하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차단한 등불은 어디론가 가야 함을 느끼는, 하지만 가기가 좀 애매한 그런 화자의 내면의식을, 그 다음에 빈 하늘은 고독과 방향상실감을 드러낸다면 창백한 묘석과 잡초는 현대 문명의 불모성과 상막성 또는 무질서함과 혼란스러움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죠. 한마디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처지를 상징한다면 그림자, 섀도우,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면, 분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쓸쓸한 화자 또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